자,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용해도에 대해서 합시다. 제일 어렵죠, 용해도가. 예. 근데 지금 하기 전에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용매, 용질, 용액, 용해. 자,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용해라는 건 녹는다는 얘기인데, 고체가 액체로 바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에 녹는다, 소금이 물에 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물이 있고 소금을 넣어 봅시다. 그럼 뭐가 되냐면 소금물이 되겠죠. 소금물이 됩니다. 소금물. 자, 그러면 이 소금을 우리는 이 고체죠. 이렇게 이런 고체 물질을 우리는 용질이라고 합니다. 용질. 자, 용질은 이제 녹는 물질이야. 이제 물에 녹아요. 이 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용매라고 합니다. 용매. 녹이는 물질. 소금을 물에 녹이잖아. 얘가 녹이죠. 용매라고 합니다. 소금물 이제 다 녹았어. 녹았다는 얘기는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금물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용해는 뭐냐면 이 녹는 과정을 용해라 그래요. 그래서 골고루 섞이는 과정이죠.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이는 과정. 다시 말하면 녹는 과정. 자, 그래서 용해된다. 소금이 물에 용해된다. 이 얘기와 소금이 물에 녹는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됐죠? 자, 근데 포화용액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물 안에 소금이 녹는데 소금이 한없이 녹을 수는 없어. 어느 정도 녹다가 더 이상 안 녹아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때가 이제 포화용액입니다. 용질이 용매에 최대로 녹아 있는 용액. 최대로 제일 많이 녹아 있을 때 그때를 포화용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100g에 소금이, 예를 든 겁니다. 물 100g의 소금이 30g 밖에 못 녹아. 그러면 30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죠. 30g 녹아 있을 때 우리는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 반대되는 개념이 불포화용액이 있죠. 최대로 녹아 있지 않아. 더 녹을 수 있어. 요런 용액을 불포화용액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는 다 됐습니다. 용어 정리는 다 됐죠? 예, 그러면 용해도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용해도를 먼저 해야겠네. 용해도. 용해도는, 자, 여튼 이거는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물질의 특성이 되고요. 자, 일단은 용매. 보통 이 용매는 물이 되죠. 우리가 배운 거는 물밖에 없어.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이게 용해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 100g이 있어요. 물 100g이 있는데 A라는 물질 30g을 녹였어.
얘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야. 있는 양. 그러면 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야. 30g까지 밖에 못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의 용해도는 30g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이게 용해도입니다. 물 몇 g에? 100g에. 됐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되면 쉬운데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참 머리 아픈 얘기죠.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고체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도 일반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용해도 곡선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프로 나타내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 봐봐. 이렇게 봅시다. 이게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입니다. 자, 물, 아니야, 여기 60, 40, 20 그럽시다. 내가 좀 잘못 그린 감이 있긴 한데, 자, 여기 110, 여기가 64. 이거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참고로 그리는 겁니다. 여기가 32.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자, 질산칼륨은 이 뜻은 뭐냐면 이 용해도 곡선입니다. 이게 온도에 따라 녹을 수 있는 양이 달라지는 거야. 자, 질산칼륨은 물 100g에 60도일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110g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질산칼륨은 40도씨일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물 100g에 64g 녹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질산칼륨은 20도씨에서 물 100g 안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32g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60도씨일 때 여기 있어. 내가 110g을 녹였어. 그럼 이거는 무슨 용액입니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의 단어가 있죠. 포화 용액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녹이고 나는 60도일 때 물 100g 안에 자 64g 녹였어. 그럼 얘는 불포화 용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불포화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온도를 내려 40도씨로. 온도를 내리면 40도씨에서는 64g이 최대로 녹을 수 있으니까 이게 포화 용액이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온도를 내리지 않고 60도씨에서 더 녹여. 이만큼 110에서 64 빼면 46g을 더 녹이면, 여기가 46g이죠. 46g을 더 녹이면 포화 용액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불포화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도씨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겠지? 그러면 포화 용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얘를 20도씨까지 내려봐. 낮춰봐. 이렇게 낮췄어.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20도씨에서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32g이야. 32g. 근데 지금 몇 그램 녹아 있어? 64g 녹아 있죠. 그럼 이만큼이 어떻게 될까? 다시 안 녹은 상태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게 64g이 다 녹아 있었는데 이게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 처음에는 안 녹아 있다가 다 녹아 있다가 안 녹은 상태로 나오기 시작해. 이게 결정으로 석출되었다 라고 합니다. 알겠죠? 석출되었다. 누가? 질산 칼륨이 석출되었다. 그런데 몇 그램 석출되었습니까? 64g에서 32g 빼면 되겠죠? 64g 빼기 32g 하면 32g이 석출되겠죠. 32g이 석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용해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